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남자의 취미 케니입니다. 어느덧 오늘로 튀르키예 여행기 영상이 5번째네요. 오늘도 멋진 곳들을 선별하여 영상 속에 담았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은 가장 먼저 갈라타 타워로 올라가 이스탄불의 전경을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탁심 광장은 정말 조용합니다. 이제는 익숙한 지하철로 한 정거장만 이동하여 이스티클라 거리와 언덕을 내려갑니다. 네, 갈라타 타워 앞 광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갈라타 타워에 올라가시려면 이렇게 생긴 티켓 하우스에서 티켓을 구매하셔야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650리라였습니다. 가격이 결코 싸진 않아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갈라타 타워 안쪽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층별 안내도도 있는데 가장 위쪽을 먼저 올라가신 후 편하게 한 층 한 층 내려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전체 모형도 전시돼 있어서 이해가 편했습니다. 최상층에 올라가시면 360도의 각도로 이스탄불을 바라보실 수 있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나가 이스탄불의 시원한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탁 트인 뷰에 이스탄불의 해협, 모스크, 시티뷰 등이 어우러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망을 자랑합니다. 왜 이스탄불에서 5손가락 안으로 뽑는 관광지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이상 둘러본 곳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기분이라 더 기뻤던 것 같아요. 발코니가 약간 좁으니 물건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층을 하나씩 내려오면서 내부의 전시물들을 감상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갈라타 타워의 역사, 옛날 그림들과 사진, 각종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념품 가게도 있으니 구경을 하시고 기념품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저는 이제 갈라타 타워를 뒤로하고 쭉 걸어서 갈라타 다리 근처까지 왔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내려오는 건 편하더라고요. 벤치에 잠시 앉아서 쉬면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겼습니다.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멍 때리면서 커피 한잔을 해도 좋아요. 저는 이제 페리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스탄불은 지리적인 특성상 배가 필수 대중교통 중 하나인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아마 여행 루트상 거의 한두 번쯤은 반드시 타시게 될 거예요.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요. 배를 타는 도중에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네, 저는 어느덧 도착해서 반대편 대륙에서 육지를 다시 밟았네요. 제가 내린 이 지역은 위스쿠다르라는 곳으로서 이스탄불의 동쪽 아시아 대륙 해안가 지역입니다. 이 주변에도 광장과 여러 대형 모스크, 박물관 등의 관광지들이 있어서 적어도 이틀 정도는 저처럼 배를 타고 넘어오셔서 돌아다닐만 합니다. 일정이 며칠뿐이라면 몰라도 일주일 이상을 머무실 계획이라면 이 주변에만 하루 이상은 꼭 투자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메인 스팟 중 하나인 베일레르베이 궁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베일레르베이 궁전은 이스탄불의 대표 궁전 중 하나로서 오스만 제국의 32대 술탄 압딜 아질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왕실 거주지 및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매우 화려한 궁전의 내부는 물론 오스만식의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바로 옆에서 마주할 수 있어 시원한 바닷바람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카페도 하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해협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이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하고 큰 보스포루스 대교 또한 배경으로 찍혀서 웅장하고 신비로운 풍경에 보태줍니다. 푸른 파도와 나르는 갈매기들, 시원한 바닷바람이 함께하는 낭만의 궁전 바다 산책로. 저 케니는 이스탄불 탑5에 이곳을 넣겠습니다. 메인 궁전 건물과 내부도 멋졌지만 정말 아쉽게도 이곳은 영상 촬영이 불가하여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진들로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도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으니 되도록이면 여기까지 오신 김에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대신 정원과 연못, 분수, 산책로 등은 예뻐서 참 좋았습니다. 궁전을 뒤로하고 위스쿠다르 해안가를 걸어봅시다. 날씨가 오늘 워낙 좋아서 사람들이 많고 특히 낚시를 하는 현지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고기가 생각보다 잘 잡히나봐요. 이스탄불이 참 좋은 게 어느 곳을 가도 바닷가의 경치가 아름답고 관광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 모두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감성 포인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해안가를 걸으면서 여유를 즐기실 수도 있어요. 걷다 보니 주변에 큰 등대도 하나 발견해서 이렇게 찍어봤는데 아쉽게도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해안가 근처에 위치한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도 많고 구글 평점도 괜찮은 곳이었어요. 식전방에 나와서 가볍게 먹어줬고 음료는 수박 주스를 마셨습니다. 메인 디쉬로는 머쉬룸 크림 소스에 치킨이 버무려진 요리였는데 간도 적당했고 닭고기도 연하고 맛있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는 가능하면 다양한 메뉴를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저트로는 튀르키예식 아이스크림인 돈두르마를 먹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정말 쫀득하고 맛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콘으로 파는 아이스크림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먹은 아이스크림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오후와 저녁에는 제가 아는 지인분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을 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잠시 쉰 후에 약속에 나갔죠. 이동 중에 장난감 총을 파는 가게가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총을 쏜 지 좀 오래돼서 지금 쏘면 개판일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날의 저녁 영상은 없고 다음날 마지막 날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날이 밝고 이제 튀르키예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되었습니다. 편리한 이동을 위해 리셉션에 짐을 맡겨두고 이전에 못 갔던 곳들을 몇 군데 둘러보고 선물과 기념품들을 사러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걸어가보는 탁심 광장이네요. 매일같이 걸어서 이제 익숙해지고 정들었는데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기념품 가게들을 돌며 가족, 친구, 지인들 선물과 또 저를 위한 선물들을 구매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살 물건이 많습니다. 여러 이국적인 기념품들이나 향신료들, 의류, 공예품, 심지어는 공항에서 명품 쇼핑까지 다양하게 즐기는 게 가능합니다. 이스티클라 거리나 관광지 주변에 여러 가게들이 있어서 쇼핑을 못 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여행이 마지막 날이라 시계를 사러 이렇게 매장들을 돌기도 했었습니다. 튀르키예 시계들 위주로 구매했던 것 같네요. 참고로 시계 리뷰들은 제가 이전에 영상들이 이미 업로드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쉴 겸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튀르키예 하면 역시 커피 강국이죠. 가격에 비해 진하고 독특한 향취로 커피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습니다. 시간이 점심이 되었길래 가벼운 식사 겸 아다나 케밥을 먹었습니다. 아다나 케밥은 양고기를 잘게 다진 후 뭉쳐서 꼬치로 만들어 구운 케밥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랩처럼 싸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도 괜찮았고 착즙 주스와 함께하니 당 보충도 알차게 되어서 오후를 더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숙소 바로 근처에 위치한 곳인데 이름은 셀비 레스토랑이란 곳입니다. 위치가 좋아서 이스티클랄과 탁심 광장 주변 지나가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밥을 먹고 일어나서 지난번에 문을 닫아 아쉽게도 가보지 못했던 한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라 모스크들만 있지만 관광객들이나 소수의 타 종교를 위한 시설들도 드물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하기야 트리아다 그리스 정교의 교회로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오픈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드디어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관광객도 나름 있었어요. 교회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고 정교한 장식들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튀르키예에서 굳이 교회를 왜 방문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수히 많은 모스크들 사이에 이런 서양식 교회가 버티고 있다는 것이 또 나름 감성적이라 제 의견으로는 방문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내부가 정말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기 때문이죠. 성스러운 유물들을 보관하는 박물관의 느낌도 나면서 스테인글라스는 물론 황금성상, 천장화, 홀 등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이스탄불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탁심 광장과 주변 공원을 걸어다니며 이번 여행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은 걸 보고 느꼈는데 저 케니도 나름 살면서 여행을 많이 다녀본 편이지만 튀르키예를 다녀보고는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했구나 하면서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아직은 가보지 못했지만 튀르키예 남쪽에 위치한 아다나, 메르신 지역 또는 수도인 앙카라도 가보고 싶어졌네요.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이 지구는 아직도 가볼 곳이 많고 아름답습니다. 공항에 이제 들어가네요. 이전 영상들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탄불 국제공항은 2023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넓고 시설들이 전부 새 거라서 이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청결한 편이기도 하고요. 영상을 찍은 여름 7월 기준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서 화장실이나 식당에서 줄을 서야 할 수도 있다는 단점만 뺀다면 말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스탄불 국제공항은 거대한 면세점으로 유명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은 이곳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르메스까지요. 세계 최대의 관광대국이니 이 정도의 면세점이 있어줘야 밸런스가 맞긴 하겠네요. 달러나 유로 환율과 비교해 보시면서 명품 한두 개 정도는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식사나 음료 등을 즐길 곳도 많아서 좋았지만 대부분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음료나 물은 공항 내에서는 조금만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볍게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제가 여행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총 5개의 영상으로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구석구석 크고 작은 관광지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영상 속에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나라인지, 이스탄불이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추천을 받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 미주, 동남아시아 모두 좋지만 튀르키예만의 독특한 색깔과 향취가 가득하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긴 튀르키예 여행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여행기로는요, 바로 독일의 바이에른 주입니다. 바이에른의 수도인 뮌헨과 주변 소도시는 물론 남부 지역인 퓨센, 그리고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까지 알차게 담은 영상이 제작 중입니다. 지금까지 긴 여행 영상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여행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자의 취미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